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공지사항으로 좀 알려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 10회를 넘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매일 그 상담을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상담을 2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라이브 외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후 1시에는 지금과 같이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여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시간 관계, 그 다음에 또 효율성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이런 형태가 발생해서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좀 약간 효율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은 12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평일날 하긴 하는데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은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는 매일 오후 1시에 어쨌든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에 대해서 평일날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날은 오후 1시에 오전 11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이 외도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은 월, 수, 금 오전 11시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나름대로 시간을 좀 안배를 해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좀 가더라도 효율성을, 효과성을 좀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하루에 2번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할 때는 외도에 집중을 하고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할 때는 이혼과 재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혼 또는 재혼에 관련돼서 뭐 생각을 하던, 이미 이혼과 재혼을 이미 했던, 관계없이 이혼 재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채팅창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이 맥락이라든가 원인이 됐던, 맥락이 됐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됐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으려면 어떤 순서와 어떤 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지,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메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이혼 상담이 있고 무료 재혼 상담이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카페가 됐던 그 이혼 상담 신청서, 재혼 상담 신청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의 양식에 맞도록 작성을 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는 이 글들은 문의하는 내용 간단 명료하게 또는 좀 포괄적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이메일 상담은 조금은 상세하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요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재혼을 생각하더라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행복하게 갈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런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있을 때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좀 더 자세하게 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메일로 무료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메일로 무료 상담하고 있는, 이메일로 하고 있는 무료 모든 상담은 지금 해외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로도 아주 외국인들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홈페이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치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인과 그 다음에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리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도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몰라서 발생하는 정말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도 전혀 알려줄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몫이지 저는 계속 그걸 알려드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사연을 가지고서 상담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이혼 재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편안한데 굳이 뭘 또 상담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굳이 지금 현재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문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혼 재혼 상담은 이거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겠구나 느낀 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혼 재혼에서도 내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인지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외도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저모르면 간첩이 될 정도로 정말로 많이 그래도 영상부터 자료부터 엄청나게 많은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혼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연 맞을까 신빙성에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의 몫이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치료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런 방법에 관련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지체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포괄적인 내용은 채팅창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약간 세부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일이니까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분은 이메일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연으로 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혼한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본초와 두 집 살림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면서 추궁을 했더니 이혼 요구를 하면서 본초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저 혼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만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리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혼하지 않은 남성을 만나가지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오래전에 본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혼을 했을 때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이혼할 때는. 그리고 어렵게 이혼했던, 편안하게 이혼했던 부부관계, 즉 결혼관계를 한 번은 끝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한번 이혼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부생활을 한번 끝을 내봤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에 있는 남편을 만났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혼 관계라기보다도 남편이라기보다는 사실혼 관계보다는 동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거를 20년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동거를 해왔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혼하지 않고 본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미 이혼하고 난 오래전에 이혼을 했으니까 혼자 살아가는 시간, 이혼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남편에 의해 가지고 또 만나고 연애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같이 살자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 혼인신고 없이 그냥 살아오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본처라 그러거든요. 전처가 아니라 본처예요. 즉 원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내와 결국은 두 집 살림한 거, 어차피 두 집 살림 맞아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이 회원님한테는 결국은 들키면은 결국은 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몰래 이제 또 갔겠죠. 일이 바쁘다, 아니면은 또 뭔가 어떤 일이 생겼다, 집안에 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본처랑 만나고 또는 그 집에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을 겁니다. 이게 두 집 살림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사실혼 관계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혼 관계라기보다는 사실혼 관계는 전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처가 됐던 아니면 그러니까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를 우리는, 그러니까 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즉 남편과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는 거, 우리는 그거를 사실혼 관계, 즉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혼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첩생활 한 거예요. 그냥요. 정말 아프고 슬프겠지만 20년 동안을 그렇게 첩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남편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의 남편을 마치 내 남편인 것처럼 함께 살아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본처에게 자주 만나고 본처랑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계속 거기서 자고 오고 이랬던 여러 가지 두 집 살림 하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믿었겠죠. 그런데 본처와 계속 하면서 이중으로 가면서 이중으로 살림을 차리고서 살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 매우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두 집 살림 할 수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본처에 있는 건 알았어. 근데 거기는 안 간다, 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20년을 함께 살아온 건데, 아이 없이도 이렇게 살아온 건데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겠죠. 이제 추궁을 하고 또는 분노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에 가든 나는 편안하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처의 집으로 갔다. 사실은
이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짐 싸서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요. 즉 사실혼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사실혼 관계였다 뭐였다 이런 거는 다 돼요. 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예를 들어 남편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 살아! 그만 안 살아! 그러고서 본처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만 살아 라고 했는데 내가 들을 때는 이혼하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혼 아니에요. 이미 그만 살아 하는 순간 그만 사는 거예요. 그냥요. 그걸로 그날 끝난 거예요. 짐 싸서 가면 돼요. 짐 싸서. 그렇게 해서 본처 집으로 갔어요. 이게 언젠가는 발생할 일이었던 거예요. 즉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쭉 나름대로 이혼을 끝내고 나 혼자 나름대로 생활을 해가면서 잘 살아오고 있다가 잘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게 힘들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혼한 남자도 아니고 사별한 남자도 아니고 미혼인 남자도 아니고 이미 본처 즉 기혼 결혼한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었죠. 그 남자는 두 집 살림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끝낸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잘못 살아오셨어요. 20년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20년이 내 인생에서 없어진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걸 느끼게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없지요. 지금 나 혼자지요. 죽을 것 같아. 이제 막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래요. 자,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지? 바보같이. 맞아요. 바보같이 잘못 살아온 거 맞습니다. 자, 20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볼 때는 잘못 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잘못 산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잘못 산 거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뭐라 안 해요. 왜? 그거는 잘 살아온 게 맞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 산 게 맞아요. 즉 이제서야 20년의 세월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 애도 없으니까 다행이죠. 애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이라도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못 살았는데 아이까지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또 하나는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까지는 나는 그래도 남편이 있고 그래도 나름 잘 살아온다 알고 주변에도 다 내 남편을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인생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잘못 선택을 한 거야.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해서 재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가면서 내 인생을 편안하게만 가려고 그랬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20년이 지나갔더라도 어쨌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빨리 아시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는 빨리 내 본래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람. 이제야 내가 비로소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끝났어요. 내 남편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혼 관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두 집 살림에 그 사람의 첩으로 그냥 살아왔다. 나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첩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첩은 또 그나마 인정해 주잖아요. 그것도 아닌 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잘못 살아왔다는 걸 스스로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지만 죽긴 왜 죽어요. 지금부터 남은 인생도 있는데
살아온 인생도 있지만 남은 인생도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잘못됐구나, 아, 난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들이거든요.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내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행이죠. 더 가고 난 다음에 알았으면, 30년 살다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끔찍하죠. 20년 만에 알은 게 이게 어디냐. 내 인생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내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구나, 내가 착각하는 순간 내 인생이 20년이 날아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남자 지금 본처의 집으로 갔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연락 옵니다. 끊으세요. 그 사람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니까 끊으셔야 돼요. 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겠다, 죽겠다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또 휙 하고 와가지고 말 몇 마디만 하면은 또 홀라닥 하고 또 그리고 또 살아요. 또 왜 더 내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세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는 얘기는 끊을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끊고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았던, 정말 잘못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나를 바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이거는 나의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 남자와는 끝을 내야 돼요. 그 남자와는 더 가면은 안 됩니다. 설령 이혼하고 오더라도 더 가면 안 돼.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 상담이 돼야 됩니다. 이메일로 이혼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본인의 심리 상태부터, 그리고 지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이혼 상담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알아야 돼. 지금 저는 포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내 20년 잘못 살아왔다. 선택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남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아니면 내가 의존하려고 했던, 중요한 건 내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20년을 내가 날린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쩌면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렵게 답답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이제서야 딱 보니까 20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20년의 생활은 잘 살아온 게 아니라 잘못 살아왔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 우여곡절을 겪고 뭐하고 죽을 것 같고 싸우고 이렇게 갈 때 결혼 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잘 살아왔는데 지금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힘들고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는, 잘못 살아온 거는 맞아요. 그 잘못 살아온 게 이제서야 결과가 나온 것 뿐이에요.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방향은 끊어내고 빨리 내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행복하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잘못 살아왔던 20년은 내 그래도 먼 추억 속에 잘못 살았던 하나의 경험 데이터로서만 남게 만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관계를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의 잘못 살아온 인생을 소중한, 그냥 일종의 내 인생에 아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경험 데이터로 두고, 그리고 나를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포괄적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라는 게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메일 이혼 상담을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제가 자세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인생 지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꼭 감안하셔서 반드시 이메일로 이혼 상담에 관련된 신청서를 꼭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은 그 남자를 끊으세요. 잊으셔야 돼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놓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잘못 살아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혼 관계 중독, 이혼 심리장애, 이혼 반복하는 남자가 치료 안 한 채 살면 누가 더 위험한가요? 자, 미혼의 관계 중독은 결혼을 해서 건강한 심리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관계 중독이 치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중독이. 미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혼의 관계 중독은 유부남이나 또는 유부녀를 만남으로써 발생한 게 바로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이거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반응과 관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혼 생활을 굉장히 유익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는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즉 심리 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에 관련되는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심리 장애다, 이미 결혼 생활을 끝내본 사람의 심리 장애다, 그러면은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닌 이상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만 가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남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성만 추구하면서 재미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위험하냐? 셋 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괴력에 보면은 이혼하는 거를 반복하는 남자가 제일 위험한 상태고요. 어차피 누구를 만나도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뭐예요? 만나는 거랑 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이게 이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만나서 며칠 있다가 또 결혼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매우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심리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던가 아니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 또한 위험하죠. 그리고 미혼인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유부남, 그래서 다른 가정을 파괴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관계 중독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파멸되는 거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치료의 가능성,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심리 상태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의 심리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와 상대가, 나의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 매우 위험한 상태면 상대는 무조건 심리가 나만큼이나 안 좋고 위험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의 심리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이 세 개는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어느 것이 폐해가 크냐 작냐를 논하지 못해요. 왜? 내가 받는 피해, 내가 상대에게 주는 피해는 그 당사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서 나에게 심리장애가 있고 중증 심리장애가 있고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무조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해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상대에게, 나는 괜찮은데 상대에게 심리장애가 있던, 중증 심리장애가 있던, 외상 트라우마가 있던 셋 개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상대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나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무너지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내가 날려버립니다. 이 점이 항상 유념해야 될 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제가 그렇구나. 뭐 어쨌든 가끔 이런 소리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뭐랄까 안타깝지만 제가 여기 이거 뭐지?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럼 오늘은 어쨌든 왜냐면 이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은 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라이브를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뭐랄죠? 지금 현재 이 라이브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캠을 통해 가지고 그냥 실시간 뭐 어디 뭐 꾸미고 뭐 하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제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한번 오늘이 두 번째인데 고주파음이 들린다라고 뭐 오늘이 또 그날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어쨌든 계속 점검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빗소리가 나든 안 나든 또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상담을 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혼 상담과는 동떨어지지만 관계 중독이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관계 중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자꾸 이상하게 관계 중독으로 가고 있는데 자,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도 상담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까지만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12일 월요일부터는 월, 수, 금 오전 11시만 라이브 외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외도 상담 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혼 상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 재혼 관련되어 있는데 외도가 있다. 그럼 이유야를 막론하고 외도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혼 재혼 상담 사유가 아닙니다. 왜? 이 외도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를 발생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도 필요 없고 재혼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생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네 재혼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외도 상담, 외도와 연결이 됐다? 그럼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혼 재혼 상담에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평일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 외도 상담은 월, 수, 금 3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화요일과 목요일날 2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오전 11시에 진행을 한다는 거, 요 점을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될 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질문을 직접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이 돼버리면 그러면 외도 상담, 이혼 상담, 재혼 상담 한꺼번에 묶어서 해버리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외도는 이혼 상담, 재혼 상담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이혼이든 재혼이든 외도와 연결됐다. 그러면 이유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도 상담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도 문제에 관련돼서 이혼과 연결이 되고 재혼과 연결이 됐다. 그거는 이혼 상담, 재혼 상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차피 이혼 심리, 재혼 심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관계 중독 외상 트라우마인데 이혼 심리가 어디 있고 재혼 심리가 어디 있어? 다 무너졌는데.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에 관련돼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에서 반드시 필요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몰라서 가는 인생치고는 너무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외도는 모르고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외도와 이온 제온은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거 요즘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안 들리시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삐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한동안 또 없었어요. 물론 제가 좀 신경을 좀 써서 그랬는지 한동안 없었는데 또 우연히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기네요. 그래서 어쨌든 빗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라이브 상담은 일단 진행을 멈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뭐 좀 일찍 마친다고 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라이브 상담을 얼른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컴퓨터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연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불편을 드려서 조금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장비를 이렇게 많이 갖춰놓고 이렇게 가고 있질 않다 보니까 이런 점도 있네요. 어쨌든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해서 라이브 이온 재온 상담을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이렇게 빗소리 이런 거 안 나게 잘 준비를 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라이브 이온 재온 상담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라이브 이온 재온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